안녕하세요. 월드 세이프티 안전과학 박사 이미희입니다. 오늘은 S51 올레핀 공장의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확인해보고 그 업무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계층별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51 올레핀 공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부문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가지 요소를 S51 올레핀 공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나요? S51은 원유 정제 처리업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설비가 유해 위험 설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입니다. 공정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계하고 안전운전 절차에 따라서 운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비의 유지 보수 시 도급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직원과 동일한 안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비가 변경되면 저희 회사는 내부 IT 시스템을 운영해서 변경관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IT 시스템에는 공정위험성 평가, 가동전 점검, 절차서, 공정안전자료의 개정 등이 시스템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타 공정에서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사고의 근본 원인 분석을 해서 시스템을 보완하고 있으며 또한 다시는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S51에서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투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되었나요? 네, 공정위험성 평가는 프로젝트를 통해 예산이 반영되지만 안전보건에 대한 시설 투자는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17억 6천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특히 상주협력사가 산업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서 열사병 등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 개선을 제안하였고 이를 회사가 반영하여 약 8억 원의 텐트하우스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S51은 임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는 세이프티 워크스루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혹시 개선한 사례가 있나요? 올레핀 공장에는 볼탱크가 있습니다. 이 볼탱크에는 온오프 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온오프 밸브는 보행로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오작동 또는 오조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커버를 설치해서 안전관리를 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고소지역 등을 점검해서 계기 등 태그의 부착 유무, 탈락된 CSO, CSC 관리를 통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올레핀 공장에서는 어떻게 변화되었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근로자의 참여 부분입니다. 현장의 유해물을 가장 잘 알고 있고 또한 그 편안한 분위기에서 그 개선 대책을 갖다 제시하면은 우리 올레핀 공장의 안전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교육의 참여입니다. 위험성 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도 회사 규정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 외부 교육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지난 8월부터 신입사원을 필두로 울산안전체험관에서 산업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까지 119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설비가 신규로 도입된다고 들었습니다. 공정안전 자료는 어떻게 업데이트되고 있나요? 저희 공정안전자료 업데이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사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서 투자공사는 설계팀에서 최초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생산부서에서 변경된 도면을 반영하여 담당자가 PSM의 그 공정안전자료를 업데이트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이 되면 저를 포함해서 관리관부서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그 도면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알려주는 물질안전보건 자료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병관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비를 처음에 오퍼레이팅 할 때 중대산업사고의 위험이 높은데요. 어떻게 예방하고 있을까요? 공정안전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된 설비를 반영해서 신규 절차서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원의 조작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일본에서 그 피오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라이센스사에다가 운전원과 엔지니어를 직접 파견해서 실제 그 리액터의 스위치 절차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내용들을 절차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절차서를 신규 제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운전 절차서가 변경됐다고 하면 이 교육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 POMTB 공정 같은 경우에는 PO 공정하고 MTB 공정 두 가지 공정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학 물질의 특성상 PO하고 MTB 같은 경우에는 유해화학 물질로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제작 과정에서도 고온 고압에 노출되어 있는 그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원의 조작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는 매년 그 관련 그 절차서를 1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차서에서 비상운전 정지 절차뿐만 아니라 비상대응 훈련, 그 다음에 유형별 대응 조치 절차 등에 대해서도 특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게끔 해서 운전원들의 조작 실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신입 보드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초기에 배치가 되고 나면 3개월간 JTS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JTS 교육이 끝나더라도 그 다음에 선임 보드를 약 한 2주간 배치해서 운전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더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그 OTS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교육 툴을 활용해서 매년 16시간씩 교육하는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중대산업사고가 공장에서 발생했는데요. 그 이후에 안전작업 허가서 관련돼서 변경된 사항이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특히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업 허가 권한이 상향되었습니다. 저희 공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를 크리티컬 워크이라고 하는데 이 크리티컬 워크에 대한 분류를 상세히 진행을 하고 이 각 크리티컬 워크에 대한 작업 승인 권한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둘째로는 시설 격리에 대한 구분이 강화되었습니다. 4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격리의 상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장님이 확인하는 경우도 발생할 정도로 강화되었습니다. 셋째는 밀폐 공간 출입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 관리감독자만 확인을 했던 밀폐 공간 사전 확인을 협력업체 직원들도 같이 동반하여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를 내시로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사전에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 위험성 평가가 작업자들에게 잘 전달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번 작업허가 절차 개선을 통해서 TBM을 통해 작업자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로 개선하였습니다. S-OIL은 교육에 관련돼서 비용과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에 관련되는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도 내실 있고 중단하는 교육을 위해서 저희가 PSM 동영상을 제작해서 모든 저희 직원들에게 배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QR코드로 작성을 하여 PSM 동영상 교육을 중단 없이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가서를 작성하기 전에 특별안전교육 등이 필요한데 이런 교육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을까요? 작업자들에 대한 특별안전교육은 매일 안전환경팀에서 주관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작업자는 저희 공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서 신호수나 감시자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별도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교육은 효과가 좋은가요? 예, 강사님께서 잘 교육을 해주셔서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프로젝트 진행 시 EPC사가 제공해준 저장량 중심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알킬레이션 2공장의 중대재해 폭발 사고를 경험해보니 우리 공장에서 사용하는 C4 저장 탱크의 폭발도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생각되어 저장 탱크 완파 케이스를 최악의 시나리오로 추가 발굴하여 업데이트하였습니다. 첫째, 비상대응 조치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적정성에 대한 심화 검토가 있었습니다. 올림픽 공장은 많은 운전 설비들이 철골에 설치되어 있어 운전원들의 이동 동선이 길고 계단 또는 수직 사다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관리 측면에서 설비 간 워크웨이를 신규 설치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비상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약 9억 원 상당의 RTS 투자 승인을 받아 올해 4분기까지 작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직원 및 협력사 직원이 1차 집결지인 번영의 다리 입구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8분으로 설정하였고 비상훈련을 통해 준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의 변경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변경관리 기준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네, 단순 교체를 제외한 원료, 운전 조건, 절차서 등 설비와 연관된 모든 변경이 변경관리 대상입니다. 변경관리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게 될 텐데 예를 들면 뭐 안전성이라든가 유지보수성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등에 대해서 고민할 텐데 이 중에서 안전성과 관련돼서 가장 주력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장 먼저 같은 설비를 가지고 있는 동종 업종의 사례를 검토를 합니다. 해외 라이센스사와 안전기술 미팅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내에 있는 동종 업종에 대해서도 사고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컨셉 도면이 나오면 해적도 없는 SQ 회잡을 통해서 추가적인 시설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에 변경사항이 누락된다라고 하면 중대산업사고로 이어지기 되게 쉬운데 혹시 S-Oil은 이렇게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회사는 IT 시스템을 이용해서 발의 검토, 타당성 검토, 병렬 검토, 설계 검토 등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렬 검토에서는 안전 검토, 환경 검토, 부식 검토, 기계 검토, 개선 검토 등 전문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검토에서는 안전 관련 인허가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변경 시 기술 근거를 명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과거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공장의 유사 사례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사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변경관리 절차 준수 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발굴된 사항이 있었을까요? 네, 화학물질 등의 원료가 변경이 되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지적이 있었고요. 현재 절차서 개정을 통해서 첨가제, 촉매, 시약 등이 변경이 되면 취급하는 부서에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설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위해 위험 설비에 대한 등급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을까요? 회사는 고정장치와 고정장치 외에 기계 개선 설비 등으로 구분해서 등급을 마련합니다. 고정장치는 위험도 기반 검사와 그 외에 설비는 SRCM으로 구분됩니다. 회전기계와 개전 설비는 시간 보전으로 수명을 평가 실시하며 1등급부터 4등급까지 구분됩니다. 특히 예를 들어 원시 컴프레셔는 1등급으로 구분되어 2주일의 진동점검, 매월 OMS 확인, 3개월 일의 유분석 세포를 통해 설비 상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TMS와 같은 계기류의 경우는 1등급으로 구분되어 GC치 확인, 샘플 프로레이터, 샘플 범퍼 상태 점검하고 주기는 전속용 2주 1회, 주 1회, 자체 관리용 2주 1회 각 분석기 교정 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트락 발브와 컨트롤 발브는 연 1회 리커 점검, 유관 점검 등 예방 점검을 통해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장에는 화학 설비 이외에 다른 유해 위험 설비로 동력 설비가 또 다른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설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요? 회사는 천장 크레인과 호이스트 등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력 설비는 예방 정비를 통해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6개월의 1회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RP 시스템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트러블 발생 시 정비팀으로 요청하여 즉시 수리를 하고 법적 주기에 따라 2년 1회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업체가 역량이 되게 중요하네요. 이 전문 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회사는 업체 선정을 위해 안전평가 기준과 기술평가 기준으로 구분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술평가 기준에는 작업자의 경력, 자격, 타사 실적 등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해 위험 설비 관리를 위해서 코로전 컨트롤 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나요? 우리 팀은 공정 설비의 부식 관리와 고정 장치인 압력 용기, 저장 탱크, 열광기 등과 배관의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설비 건전성을 확보하는 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식 유형을 평가하고 빈도와 결과를 고려하여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부여해서 검사 주기 선정 등 인스펙션 플랜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험도 A등급인 장치는 2년 주기의 외면 검사와 매 T&I마다 장치 내부 검사 및 필요한 비파괴 검사를 실시합니다. 추가로 설비의 부식 관리를 위해 매월 생산 공정팀과의 코로전 커미티를 실시하며 부식 환경 개선 및 재질 개선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가동전 점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S-오일의 가동전 점검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예, 가동전 점검은 신규 설비의 설치 및 대정비, 정기 보수 시, 에머전시 발생 시 시운전 전에 안전, 보건, 계기, 환경, 설계, 검사, 공정팀이 모여 가동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하신 가동전 점검 중에서 기억이 나는 펀치리스트가 있나요? 예, 최근에 저희 질소 배관의 PSV 후단 라인이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안전구역으로 변경하는 변경관리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정위험성 평가를 포함한 설비 투자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가동전 점검을 통해 내화 도장, 벤트라인 메시망, 배관 하부 드레인의 홀 미가공을 발견하고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설비를 가동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설비가 유해 위험 설비로서 하나의 결함이라도 있으면 이것이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전 점검의 펀치리스트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 결과를 부분장님께 보고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오일은 협력업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 작업 중, 그리고 사후 관리로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 전에는 SHB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협력업체의 적격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고 부적합한 업체는 그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회사는 그 협력업체의 안전 조직의 구성 여부, 작업 계획서의 적격 여부, 그리고 산재 관련된 건수 등을 꼼꼼히 체크해서 사전에 이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작업 중에는 가장 먼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작업 위험성 평가를 반영해서 안전 작업 허가서를 발행하게 되고, 이 작업 허가서를 그대로 이제 현장에서 작업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매일 순회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틀에 한 번씩 안전부서에서도 교차 점검을 실행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점검을 통해서 발견되는 현장에서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이 되면 계도 조치를 실시를 하고, 우수 사례는 칭찬, 포상하는 세이프티 옵저베이션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합동 점검을 통해서 현장의 불합리 사항을 도출을 하고 개선 방안도 마련하고 있고요. 이후에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사후 조치로는 불안전한 행동과 우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 업체에 대한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보건 상생 지원 프로그램이라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협력업체 위험성 평가를 인증을 해서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 협력사나 또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협력사들과 함께하는 비상대응 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상주 협력업체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한 번씩 합동으로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올레핀 공장에서는 올 4월에 그 PP팀 TNI 할 때 협력업체들하고 비상 대피 훈련을 실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좀 변경이 되면서 아차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오일의 아차 사고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법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아차 사고에 대해서도 그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5개 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상위인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고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사고 조사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요. B등급 같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반드시 실시를 해서 그거를 절차에 개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레핀 공장에서는 동종업종의 사고도 분석을 해서 그 위험성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고요. 올레핀 공장에서 아차 사고 사례집을 발간을 해서 교재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야외로 나와 S-오일의 상주 협력사와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삼구 INC는 S-오일의 설비를 이용하여 생산, 운반, 출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발생했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S-오일과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나요? 삼구 INC는 안전보건협의체의 적극적인 참여는 물론 안전제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비 이상, 절차에 대한 개선 사항 등을 제안만 해도 건당 5,000원의 보상을, 만약 개선이 필요하다고 선택되면 건당 2만 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제한 제도를 통해 온열 질환, 한냉 질환을 위한 텐트하우스 설치를 제안했는데 S-오일이 약 8억 원의 비용을 투자하여 텐트하우스를 설치하였고 열사병 등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야적 작업 시 2m 이상의 고소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추락 방지 시설을 S-오일이 3천만 원 정도 투자하여 추락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험성 평가에 관련되는 것들이 많이 강화되었는데요. 어떻게 내실화하고 있을까요?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참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반영한 TBM을 시행하는데 각 근로자가 돌아가면서 주제를 선정하고 유해 위험에 대하여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청만 하다가 반강제적인 적극 참여로 유해 위험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더욱 내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화학설비를 정비유지 보수할 때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혹시 S-오일로부터 지원받은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인증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증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받아 올 8월에 코사 MS 심사를 완료하였고요.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나 S-오일의 위험성 평가를 내실화하고 TBM 활동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TBM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적정보호구에 대한 관리 미흡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보완하고자 작업 전 TBM 시 안전작업 허가서와 일치성을 확인하고 작업 위험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럼 S-오일하고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의사소통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매달 협력업체 정기안전회의를 실시하는데요. 작업과 안전 등에 대한 제한사항을 논의하게 됩니다. 특히 크리티컬 워크 작업 시 사전 작업안전회의를 통해 전반적인 안전사항을 논의하고 도면, MSDS, 표준작업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 작업의 일정 등을 확정하고 준비사항에 대하여 논의하게 됩니다. 이 결과 무리한 작업 등이 최소화되면서 효율적인 작업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드디어 S-오일의 안전과 보건에 관련되는 것들을 직접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공정안전 보고서는 사실 이 설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래서 어떻게 세이프티 그룹에서는 지도 조언을 해주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역량 강화를 위해 PSM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이용한 교육과 교재 제작 및 배포, 관리감독자 및 현장 직원에게 월 분기 단위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월별 SHE 서브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사내 아차 사고는 물론 타사의 중대산업재해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법령의 개정 등이 발생하면 전사 절차서가 개정되는데 준수하는 생산부서에서 잘 인지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절차서 변경 전후에 대한 배경과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PSM을 예실화할 수 있도록 매 분기마다 직원 및 협력업체에 대해 우수 사원을 선정을 하고 상품권 등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현장의 안전 활동에 더 열정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SM 제도는 리더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리더에게 어떻게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시나요? 첫 번째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안건에 대하여 사전 설명 후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을 드립니다. 특히 법적인 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산업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관리감독자가 함께하는 현장 점검 이후 보고서가 그룹에 오면 우리가 개선 사례를 확인하고 필요시 기술적 조언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업에서 절차서 개정에 대한 건의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를 확인하고 전사 절차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OE 임직원 여러분과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SOE 화학생산본부의 표어대로 PSM 자율실천으로 무죄사업장 달성을 이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